자, 이제 310Rp까지 따라온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중요한 건 이제 2교시 때부터 나올 것 같아요. 어려운 게. 전까지 어려운 게 아는 것 같아요. 319페이지 할게요. 319페이지. 자, 319페이지는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쉽죠. 절대값이 붙었다는 건 무슨 얘기죠? 음의 값을 뭐의 값으로? 양의 값으로 바꾸라는 거니까 뭐가 될까요? 절대값을 떼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뭐 하면 되죠? x축아를 어디로? 위로 올리면 되는 거니까 얘는 y 이퀄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을 뭐 하나요? 그리세요. 그래서 x축 아래를 위로 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내가 안 풀게요. 다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설명도 짧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얘는 y 이퀄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얘를 그려서 x축 아래를 x축 어디로? 위로 올리면 됩니다. 올리면 되니까 오케이. 이거 그리시면 돼요. 미분에서 여기다 점을 찾고 극대와 극소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3번 줄게요. 3분 너무 길다. 2분 그래프를 얘를 그려서 여기에 절대값을 붙이니까 x축 아래를 x 위로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때 절대값 구해가지고 그냥 간단한 문제입니다. 얘는 특별히 설명 없이 그냥 페이지 늦게 온 학생들을 위해서 페이지를 알려줍니다. 페이지 300 319페이지는 수요일에 아침을 여는 워밍업 문제였어요. 잘했습니다. 아저씨가 어디 가냐면 205페이지로 문 닫았으면 좋겠는데? 누가 뒤에 와? 누가 뒤에 따라와? 그 중요한 문제를 잡았어요. 320페이지는 거기에 써있죠. 중요하다라고 돼 있죠. 자, 205번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풀게요. 거기에 이제 책하고 다른 풀이도 하나 들어갑니다. 설명한테 좋은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함수의 기하적 성질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fx는 자, 오케이. fx는 뭐라고 돼 있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7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함수가 돼 있고 그러네. 오전수 분학생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번 시험 채점 결과는 결의가 1등했어요. 네? 이거 있고 나는 특등을 해보자. 1번을 보겠습니다. y 이퀄 fx, x 이퀄 알파, x 이퀄 베타에서 대값하고 극소값을 갖는다. 주점 알파, f 알파, 그다음 베타, f 베타에 연결하는 선분의 중점 m은
직선 위에 있음을 보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얘는 좋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극대하고 극소값을 갖는 거를 얘기를 해줬으니까 여기에다가 미분해야죠. 극대 극소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가 되겠죠. 자, 이걸 여기 내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얼마나 3에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되나요? 이렇게 3, 5, 15. 그러니까 얘는 3에 x 마이너스 1하고 x 마이너스 5. 얘는 이제 3차고 이러한 그래프가 돼요. 이러한 그래프가 돼서 x 이퀄 1하고 x 이퀄 얼마가 돼요? 5가 되죠. x 이퀄 1하고 5에서 최대치도 값을 갖는데, 자 여기에서 극대값을 간다고 했으니까 알파 이퀄 얼마? 1 그리고 델타 이퀄 5가 되겠죠. 그렇죠? 얘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1하고 오니까 뭐가 되냐면 뭐를 구하라 했어? 중점이라고 했는데 중점 즉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때부터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선언한 거 있어요. 여기 좀 그렇다. 여러분 좀 잘 그리셔야 돼요. 이게 중점이 서로 뭐가 돼요? 대칭이 돼야 돼. 이게 변곡점인데 이렇게 있으면 중점이 이렇게 있고 지나게 되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떻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요 값이 극대역수 값은 뭐 1을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극대역수 값은 금방 구하잖아요. 이거 얼마가 되냐면 14가 되고 여기는 얼마? 5하고 얼마가 돼? 5하고 마이너스 얼마? 18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그대로 여기 있는 거죠.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1하고 14하고 여기까지 쉬워요. 그냥 얘는 5하고 마이너스 18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기는 이게 중점이니까 얘는 2분의 1 플러스 5가 되고 2분의 14 마이너스 8이니까 얘는 3하고 얼마야? 마이너스 이렇게 간다. 중점을 직접 뭐하니? 구한 거. 되겠네? 응? 중점을 직접 구한 거. 근데 얘가 이 직선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점. 오케이?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있다는 걸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함수가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3을 넣었더니 그 함수 값이 마이너스니까 그렇게 돼요. 뭘 공부가 되냐면 F에 3을 넣었더니 3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얘는 저 곡선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그냥 우리가 쉽게 풀면 돼요. 극대와 극소의 값을 구하고 중점을 정의했어요. 얘가 이 직선 곡선 위에 있다. 그 얘기는 x의 값을 넣었을 때 y 값이 나오면 그 함수 위에 있는 거죠. 저 함수식을 만족하니까. 되겠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얘가 이제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무슨 점이 돼요? 여기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여기에 무슨 점? 변곡점이 돼요. 그래서 극대와 극소의 대칭점이잖아요. 중점. 그럼 얘는 여기에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더라도 얘하고 얘가 뭐가 돼요? 서로 3차 함수는요 어떻게 가냐면 이 변곡점이 대칭점 곡선 내에 자기 자신의 대칭점이 이 변곡점은 뭐가 된다? 얘가 무슨 점? 대칭점이 된다. 그거를 얘는 뭐하라는 얘기니? 증명하라 지금 이런 얘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얘를 정리를 하면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요 길이와 같은 여기가 중점인데 얘가 얼마냐면 3하고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그래프는 여기는 여기 뭐야? 중점에 대해서 요 그래프 이렇게 대칭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대칭 어떻게? 이렇게 하더라도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으면서 변곡점 자체가 대칭이 된다. 그래서 3차 함수는요 이 그래프의 대칭점이 이렇게 이 그래프 자체 내에 존재한다. 이해가니? 응? 그래서 요놈에 대해서 얘가 뭐하니? 대칭임을 증명하라 이런 얘기인데 책에 있지 않은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응? 잘 봐. 책에 있지 않은 방법으로 이제 증명을 할 테니까 잘 보시라고요. 자, 요 개념이 여러분들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야. 고난도 문제로 갈 때 잘 쓰일 수 있다. 잘 보세요. 자,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이렇게 갑니다. 일단 우리 기함수라는 걸 생각하고 봅시다. 기함수는 뭘 기함수라고 그러죠? 자, 정리를 할게요. 기함수임을 이용해서 풀 건데 기함수는 이렇게 있으면 잘 나오죠. 기함수. 자, 기함수는 바로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y 꼴 x의 n제곱에서 이 n이 모일 때 홀수일 때는 무조건 다 기함수예요. 오케이? 물론 상가함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함수가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수학적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요 반드시 가장 간단한 수학적 모형에다가 하나씩 대입을 해서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랬을 때 얘가 지금 기함수예요. 홀수수는 전부 다 뭐가 돼요? 기함수예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제 성질이 뭐냐면 자, 보세요. 얘는 여기다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뭐에 대한 대칭이니? 원점 대칭. 우함수는 축에 대한 대칭이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니까 뭐냐면 무슨 대칭이에요? 점대칭. 오케이? 되겠니? 이 점대칭이라는 게 이거와 비슷한 거야.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길이가 어떻다? 같다. 이런. 되겠니? 자, 근데 그래 기함수를 이렇게 말로 했지만 이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적인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a 이렇게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a라고 했을 때 이제 수학적 정의죠. 정의. 자, 됐을 때 여기 이렇게 오게 되면 얘가 fa고 얘가 이렇게 오니까 f의 마이너스 a 이렇게 오죠. 이게 x의 세제곱이라고 상상을 해봐요. 여기가 1이면 여기가 얼마? 1.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요 길이는 같아요. 같은데 부호가 반대니까 기함수는 수학적 정의가 어떻게 가냐면 fa의 f 마이너스 2가 뭐야?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가 뭐냐면 기함수다. 기함수는 저렇게 정의. 요 값이 같은데 마이너스가 된다. 되겠니? 이해 갑니까? 됐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거는 무슨 얘기냐면 봐. 예를 들어 얘네들은 기함수 x의 2025니까 2025x의 세제곱 얘는 기함수니 아니니? 기함수. 왜? 홀수이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지? 쭉 올라가겠지만 얘는 또 이것도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얘도 뭐야? 기함수. 왜냐하면 여기가 홀수승이고 여기 1제곱 홀수승만 있으니까
홀수만 있으면 얘는 기함수. 자, 근데 중요한 게 우함수는 이걸 정리 안 할 거야.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7이다. 얘는 기함수가 아니야. 오케이? 왜 기함수가 아닐까요? 얘는 y축 이동을 얘기하거든요. y축을 마이너스 7만큼 내려가면 원점에 대한 대칭이 깨져요. 그래서 기함수는 뭐가 되냐면 상수를 포함하지 않아요. 기함수는 상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해요. 우함수는 상수를 포함해요. y축을 아무리 움직여도 y축 대칭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렇게 하죠. 상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얘는 기함수가 아니다. 되겠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그치? 얘는 무슨 대칭이니? 얘는 당연히 무슨 대칭? 점대칭이에요. 기함수. 오케이? 되겠니? 이해가니? 얘는 점대칭 원점을 지나니까 얘가 문제란 말이야. 얘도 기함수예요. 기함수. 오케이?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자 이렇게 있으면 기함수는 어쨌든 전부 다 뭐야? 원점 점대칭이죠.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 x의 세제 원점을 지나는 원점 대칭 조건을 만족해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야. 이렇게 있으면 자 이 함수가 얼마냐면 이번 자리 하세 수학적으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얼마가 돼요? 15x 플러스 7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뭐에 대한 대칭이니? 요거에 대한 대칭인 거 맞아요? 응? 지금 문제가 이거잖아. 요 놈이 요거에 대해서 대칭임을 보여라. 되겠니? 예?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어디로 가져가냐면 원점으로 가져가겠다. 원점으로 가져갔더니 무슨 함수가 되더라? 기함수가 되더라. 그러면 이 함수는 오케이? 얘를 원점으로 가져갔을 때 기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기함수는 무슨 대칭이니? 점대칭. 어디? 원점 대칭이면 점대칭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그래프를 옮긴다고 해서 대칭점이 바뀌냐 안 바뀌니? 안 바뀌어. 그래프는 x축, y축으로 이동하더라도 요 대칭점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 얘를 원점으로 갔더니 점대칭이 된다는데 그럼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 맞냐 안 맞냐? 맞죠. 그치?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고난도에서 아주 잘 쓰일 수 있어요. 거의 최고난도 문제로 가는 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여기에 추가해서 그래프는 대칭이동 평행이동에 의해서 대칭점이 바뀐다 안 바뀐다? 자체 내야 자체 내 대칭점이 있을 때 대칭 평행 이동에 의해서 대칭점이 바뀌어 안 바뀌어? 대칭점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되겠네? 이해가요? 다시 한번 이거 지우고 이걸 다시 설명할 거야. 그럼 이해가 안 되나 본데 표정들이 아직 잠이 들껴서 그런 건 알겠는데 자, 어쨌든 지울게요. 우함수 기함수 잘 알아두시고 상가함수 중에 뭐가 있죠? 옛날에 했었던 건데 상가함수 중에 우함수는 사인 x 기함수 원점에 대한 대칭입니다. 되겠니?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고 무슨 얘기냐면 자 얘를 이용해서 점대칭을 증명하겠다. 점대칭.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칠판에 지금 계속해서 힘들어서 강의했던 내용이 뭐라고요? 기함수는 뭐라고? 원점의 대칭. 원점에 대한 대칭이라는 건 점대칭. 하나의 점에 대한 대칭. 얘를 원점으로 갔을 때 기함수란 얘기는 요 점에 대해서 뭐하니?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왜?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에 의해서 그래프 자체 내에 있는 대칭점을 움직이지 않는다. 그게 머릿속에 싹 스쳐지더라고요. 되겠니? 이해가요?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온 거야. 얘를 이렇게 해서 원점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런 식이 되더라. 근데 얘가 뭐가 되냐면 무슨 함수가 기하함수가 된다. 그러면 요 점에 대해서 뭐하니? 대칭이다. 이렇게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을 얼마만큼? 2만큼 옮겨요. 그럼 얘가 제곱이 없어져요. 또 상수도 없어져요. 네? 내가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여러분들 좀 해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y축으로 2만큼이니까 마이너스 2는 얼마가 되냐면 x 플러스 3 세제곱 마이너스 9에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5에 x 플러스 3. 이걸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쟤도 풀어줘봐. 나 계산하기 귀찮아서 그래. 응? 오케이? 오케이? 중요한 거는 기함수는 점대칭이다. 그래서 근데 점대칭인데 원점 대칭이다. 그래서 대칭의 기준이 되는 3-1을 원점으로 가져갔더니 0, 0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기함수가 되네. 그럼 기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요 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요 점이 얘를 땡겨온 건데 대칭점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서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점대칭이 맞다. 그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우리가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죠. 되겠나요? 자, 그리고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거기 있는 방법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개념 중에 기함수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은 거니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책에 있는 방법은 뭘까요? 책에 있는 방법. 책에 있는 방법은 뭘까? 책에 있는 방법은 이것도 해야 되나? 하는 김에 하자. 여러분들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물론 이제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지만 최근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시험 날짜죠. 그렇죠? 대통령 날짜. 여러분들 선거권 있나? 선거권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는 사람. 둘은 애내야지. 그렇게 알 수 없어? 3명? 오케이. 좋아요. 어쨌든 좀 더 반복 많이 하세요. 그렇죠? 오케이, 알겠고.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날짜가 중요하잖아요. 6월이 이제 다가옵니다. 이제 내가 이제 6월부터 이제 7월에 어마어마하게 바빠요. 내가 거의 친구들도 못 만나고 입시 때문에. 그래서 내일 유럽에 가잖아요. 6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유럽에 가요. 그래서 트리키아하고 크로아티아를 아주 우아하게 놀다 올게요. 오케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7월에 되면 이제 뭐예요? 기출문제집 나간다. 정신없이 나가. 거기에 기출문제집 3번이니까 내가 그걸 다 풀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어제 친구들도 안 만나요. 친구들도 안 만나고 삶을 포기하고 살아. 응? 왜? 공부하는 게 재밌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재밌어요. 자, 그때 이제 내가 편하려고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야. 다 까먹지 말고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도 뭐냐면 지금 대칭 이동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대칭 이동에 대한 뭐냐면 그래프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죠. 그것도 일단 잠깐 할게요. 요거 하나 다 푸는데 자 이런 거. 자 이렇게 있으면 P라는 놈이 이렇게 있어요. X, Y라는 놈이라고 있다. 얘를 원상이라고 하자요. 원상. 오케이. 자 얘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뭐가 되냐면 P 다시는 X 다시하고 Y 다시 이렇게 돼가지고 이리로 옮겨갔어요.
그 이제 이게 뭐냐면 얘가 뭐가 되냐 원상이에요 원상. 그 얘가 뭐가 되니 변환된 상이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명심해야 될 거는 얘를 원상이라고 합시다. 이동되기 전에 그걸 원상 그리고 이거를 변환된 상이라고 하자. 변상이라고 다시 귀찮아서 그러지. 우리들만 알면 되는 용어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건데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자, 중요한 거 원상이라고 다시 쓸게요. 원래 상이라고 해서 오리지널 이미지라고 해서 원상이라고 한 거야. 그죠? 이렇게 나타나. 중요한 거는 이 원상을 우리가 뭐라고 보겠다는 얘기냐면 얘는 원상은 x, y의 관계식으로 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수학을 연계해서 본다고. 지금 이렇게 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변환된 상을 x 다시 y 다시에 뭘로 보겠다? 관계식이라고 보겠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문제 90%는 원상을 주고 뭘 구하라고 그러냐면 변상을 구하라. 이게 90%예요. 90%. 오케이? 그 무슨 얘기냐면 원상을 줬다는 건 원상은 뭐의 관계식이니? x하고 y의 관계식이죠. 그럼 원상을 줬을 때는 식을 만들어서 x 이꼴 뭐뭐뭐의 x 다시 뭐뭐뭐의 y 다시 얘를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뭐가 나오냐면 변상을 주고 뭘 구하라? 원상을 구하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변상은 뭐의 관계식이니? x 다시 y 다시의 관계죠. 요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고 이 문제는 x 다시 이꼴 y 다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고 얘는 뭐라고 되냐면 x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다. 요게 다예요. 요게 다. 오케이? 왜? 원상은 뭐의 관계식이야? xy의 관계식이니까 xy밖에 못 집어넣고 변상을 주고 원상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x 다시 y 다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x 다시하고 y 다시를 넣어야 되는 거지. 이해가니? 이해가요? 아주 간단하게 하나 얘기를 할게요. 자, 너무나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y 꼴 x 플러스 뭐 3이 있다. 얘를 오케이? 얘를 x축으로 3만큼 물론 이거보다 이제 어렵게 나오겠지. 그지? 그 얘가 무슨 상이니? 원상이잖아요. 얘가 뭐가 변화 얘가 물어보는 거 아니니? 그지? 되겠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x축을 얼마만큼? 3만큼. 그러면 자 이거 잘 봐. 이것만 이해하면 다 풀 수 있는데 얘를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서 자, 잘 봅시다. 얘를 수학적 정의에 의해서 얘기를 하면 얘가 x축으로 3만큼 가면 x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정의하고 함수식에 들어갈 부호가 바뀌는 이유가 이거야. 이거. 뭐가 돼? y축으로 얼마만큼이? 마이너스 3이니까 y 플러스 3 맞아요? 안 맞히지? 너무 흥분하고 있어요. 그지? 릴렉스 하고 여기가 플러스 맞죠?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3. 얘는 정의예요. 수학적 정의. 그냥 함수식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건 x 대신에 x 플러스 3,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이 맞아요. 얘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보내세요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함수에서는 x축으로 3이 되면 어떻게 되냐?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라고? x 마이너스 얼마? 3을 넣으라고 그러잖아.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얘가 원상이 얘가 변환된 거잖아. 얘를 우리가 뭐라고 넣냐면 얘를 x 다시 얘가 y 다시인 거예요. 여기. 이해가니? 변환됐기 때문에 x 다시 y 다시가 되겠죠. 변환된 상을 x 다시 y 다시라고 우리는 정의하니까 수학까지. 근데 뭐라고 그랬니? 무슨 상이 주어진 거니? 원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할 수 있는 건 x하고 y예요. x하고 y 관계식이니까 얘를 x 이꼴 x 다시 마이너스 3이라고 바꿔서 집어넣는 거예요. 왜? 얘는 뭐라고? 원상이에요. 얘도 원상. 얘가 뭐가 되니? 변환된 상이 되는 거야. 수학적으로. 얘가 x 다시고 y 다시 여기 넣을 수 있는 건 뭐니? x하고 뭐? y.
이거 갖고 다 푸는 거야. 모든 변화는 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y는 y 다시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답은 뭐냐? 답은 여기 원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시 얘기해서 y 대신에 y 플러스 3이 되고 x 다시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1로 들어가 얘가 1로 들어가는 거야. 원래 답은 이렇게 쓰는 건데 뭐냐면 x 다시하고 y 다시 쓰는 게 보기 싫잖아. 맨 마지막에는 얘를 지워주는 거야. 원래는 얘가 아니야. 수학적으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워낙 우수하니까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얘를 빼는 거야. 계산이? 네? 이걸 알아두세요. 이걸. 그럼 지금 우리가 했던 것도 90%가 원상을 주고 변상을 구하라는 거고 10%가 변상을 주고 원상을 구하라는 거야. 나중에 보게 될 거야. 변화해서 하게 됩니다. 되겠니? 요거를 잘 알아두고 원상을 줬을 때는 x-하고 y-의 관계식을 만들어서 x를 집어넣어요. 스몰 x. 그걸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오케이?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대칭점을 x 다시. 자, 이걸로 풀게 이걸로. 여기 있는 거를 라지 x, 라지 y를 뭘로 바꿔야 돼요? 답에 스몰 x 다시, 스몰 y 다시도 똑같은 거 라지 x. 오케이? 지워지죠? 그렇죠? 이거 간단한 거잖아요. 이거 잘 개념을 잡은 학생들은 잘 가지고 있겠지만 그동안 변환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잘 개념이 안 잡히면서 이것만 하면 되는데 봐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이 그래프에다 집어넣을 때 워낙 중요한 게 길게 하는 건데 y 이퀄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7. 얘가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여기가 얼마냐면 3하고 얼마? 마이너스. 다른 게 아니라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x y라고 붙여요. 얘가 뭐가 돼? 얘가 x 다시 y 다시라고 붙여. 이런 얘기야. 오케이? 얘를 x y를 놔두세요. 얘를 대칭시켜서 얘가 대칭돼서 이쪽으로 옮겼다고 보자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얘는 뭐냐면 y 이퀄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7인데 얘는 무슨 상이니? 원상이니 변상이니? 얘가 원상이야 원상. 오리지널 그대로 줍니다. 얘는 원상이니까 당연히 x, y의 뭐가 돼요? 관계식이 되겠다. 나중에 자세히 강의 안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정의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가 되냐면 2분의 x 플러스 x 다시는 얼마니? 3. 2분의 y 플러스 y 다시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아까 얘기한 거 얘가 원상이 아니야 원상. 얘가 원상이면 여기에 대입할 수 있는 건 뭐니? x하고 뭐? y. 오케이? x하고 y죠? 얘를 풀 때 x 이퀄 어쩌고 저쩌고 y 이퀄 어쩌고 저쩌고 얘를 집어넣어라. 이해가네? 네? 그렇게 해서 푸는 거야. 책에서는 얘를 뭐라고? 스몰 x하고 구별해야 되니까 라지 y라고 놓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되냐? 내 얘기는 얘는 x는 6 마이너스 x 다시. 자, y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다. 얘를 집어넣어라 이런. 정리하면 원래 자기 자신하고 똑같아.
책에 있는 라지 x로 돼 있는 식하고 똑같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근데 책에 있는 게 사실은 뭐라고?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y의 다시는 여기 이걸로 푼다고 해요. y의 다시는 x 다시의 세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9 x 다시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5x 다시 플러스 이게 기본 개념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라 생각하고 강의한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얘야 얘. 변환된 상도 얘랑 똑같은 거야. 그랬을 때 뭐라고? 얘네들을 다 뭐하니? 생략해 주는 거야. 이해가니? 이렇게 정리하면 모든 변화는 다 여기 안 걸려드는 게 하나도 없어. 다 걸려들어 다. 변상을 주고 원상을 구하라 문제 학생들이 어려우는데 만약에 얘가 변상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x-에 대해서 풀어라 적어놓으면 원상이 돼요. 이해가니? 이해가요? 숨겨져 있는 x-y가 지금 찾으면 돼요. 됐나요? 중요하니까 이 두 개를 잘 비교해서 비함수도 잘 정리해놓고 점대칭이라는 게 그렇게 수행되는구나. 점을 원점으로 이동했더니 대칭점을 옮겼더니 기함수네. 기함수는 요 점에 대한 대칭이니까 옮겨도 대칭점은 변하지 않는다. 네, 그래프 찢이고만 볶을 수는 없잖아요. 이해하니? 중요한 거니까 잘 보시고. 됐나요? 자, 밑에 있는 205번도 100% 똑같다고 돼 있네. 내가 다 풀어봤나 봐요. 빨간색으로 했어. 100% 같은. 그죠? 풀지 말고. 수업 시간에 풀지 말고. 집에 가서 꼭 풀어봐. 별표가 5개 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는. 그다음에 내가 웬만하면 300 이런 이 참고사항은 얘기를 안 하죠. 얘기를 안 하는데 이 그림은 중요해. 시험에 잘 나와요. 지금도.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그 321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그림이 중요해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그림만 보시면 돼요. 그림만 보면 첫 번째 그림이 D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실수해가 있고 중요한 게 얘가 극값을 갖는 거예요. 3차죠. 3차. 3차가 극값을 갖는 그림은 첫 번째 그림밖에 없죠. 이제 안 되네. 자, 첫 번째 그림이 3차가 극값을 갖는 그림은 그거 하나예요. 거기서 중요한 게 f-x 꼴 0이 두 개의 해를 갖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밑줄을 쫙 해놓으시고 두 번째 칸 두 번째 f-x 이꼴 0이 두 분을 갖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3차는 뭐를 갖는다? 극값을 갖는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되고 그게 이제 뒤에 나오고 되겠네? 3차가 극값을 갖는다. 미분한 놈이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게 나오고 4차에서는 극대값을 가질 때 그런 게 나와요. 뒤에 나오니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만 일단 알아주세요. 자, 뒤로 넘어가면 이제 쉬운 게 쭉 나와요. 쉬운 게 쭉 나오니까 쉬운 걸 몇 개 더 풀고 2교시에 고난도로 또 넘어갑니다.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 구간이 움직이는 게 있고 뭐가 돼요? 그래프가 움직이는 게 있고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적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기대를 하시고 322페이지에 206번은 미분에서 나올 수 있는 제일 쉬운 거죠. 문제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300 이 수업을 들을 거예요? 교재가 없잖아. 너. 자, 그만 문제 풀어봐. 교재 어떻게 나오고 교재를 달라고. 다른 게 있을 거야. 자, 누가 저기 뭐야 그 저 톡에
A2, B 파일 좀 올려주세요. 오빠가 책이 없는다. 오빠. 여기 있다. 이거 뭐 여기 있었어? 분명히 기억이 나지. 오빠 이거 없어? 어디 갔다 왔어요? 베트남 놀러 갔다 왔나? 농담이야. 밥은 나중에 줄게. 네? 밥은 나중에 줄게. 없으면 달라고 그러지. 라스트 콜. 페이퍼 없는 사람 페이퍼 하나. 아무 사람 다 받았나? 이번 시험에서 점수가 제일 많이 올라온 학생이 지윤이. 1등은 한결이. 제일 많이 올라온 학생이 지윤이. 노고를 취합니다. 예전에 내가 문제 푸세요. 풀면 예전에 야 이번에는 100점 나오면 내가 쏠게 그랬다가 망했어요. 100점이 막 2명씩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거 안 하려고.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 100점이 없네. 작년에 100점 2명씩 막 나오고 있었어요. 지훈이 잘했어요. 더 잘하도록 하시고. 나머지 학생들도 거의 다 태부한 학생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올라가긴 했는데 제일 많이 올랐고 쉽지 않은 노력이죠. 유민이도 정말 많이 올랐고 쭉 올라갔고 다들 올라갔어요. 다들 올라갔는데 떨어진 사람이 한 2명 있는데 높은 점수에서 2, 3점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그지? 다들 수고를 하셨고 자 322페이지가 뭐가 되냐면 극대값이 2고 0에서 f의 제로가 2고 f'의 제로가 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극대수 값을 갖는 거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밑에 있는 건 안 푸셔도 돼요. 260페이지 문제 똑같으니까 얘가 시험에 나올 수 제일 쉬워. 긴기대네. 약대가 있는 긴기대야. 오케이? 긴기대학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한 20년도 넘은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207번이에요. 207번. 얘는 지금도 많이 나옵니다. 7점짜리로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쉬운 것들이 아까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것들을 쭉 정리해 놨네요. 207페이지를 보면 함수 fx 이퀄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이 극값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3차 자 3차가 극값을 갖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안 돼요. 이 경우. 3차는 요거밖에 안 되니까 얘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뭐라고 가요? 여기 알파. 얘를 뭐라고? 여기를 뭐? 베타.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알파. 얘를 뭐?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알파하고 베타는 뭐가 되냐면 f-x 이퀄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f-x 이퀄 0이 서로 다른 뭐가 되니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미분해서 뭐가 몇 차를 만들어 0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걸 쓰는 거예요. 이렇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이게 사주잖아요. 미분해서 판별식에 넣어서 0보다 크다. 그러한 내용들만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극대값과 극대값이 모두 뭐 한대요? 갖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얘기. 극대값과 극소값 모두 가질 때 정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거 왜 냈지? 얘도 뭐니? 둘 다 갖는 거 맞죠? 그 얘도 뭐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리고 세 번째 게 뭐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얘가 뭐니? 얘는 부정이네. fx 이퀄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그 값을 나이 간대 안 간대? 안 갖는 거지.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만 그 값을 갖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그 값을 안 가지니까 갖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같지 않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제일 쉬운 거죠. 근데 가끔 나와요. 5점짜리로 거기 보면 207번 밑에 있는 연습에 보면 단조 중간 무슨 얘기인지 얘기했었죠? 단조 중간은 뭐죠? 응? 단조 중간. 그렇지. 단조 중간은 이거야. 극값을 갖지 않는 거야. 단조 중간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단조 증가라는 거야. 오케이? 3차잖아, 3차. 그러니까 뭐가 되냐? 극값을 갖지 않고 이것만 집어넣으면 돼. f-x 0보다 어떻다 크다. 오케이? 이해했니? 그래야 접선의 기울기가 어디에 오는지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어야 단조 증가를 하는 거죠. 되겠니? 오케이? 3차에서는 극값을 갖지 않고 뭐가 돼? f-x 0보다 크다. 그것만 알아. 단조 증가라는 표현만 알아두면 되겠다. 되겠나요? 324페이지가 별표요. 이런 형태는 지금도 많이 나와요. 이런 형태는 나와요.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건 조금 이제 시간을 투입을 해서 여러분들 직접 풀 수 있게 할 텐데, 자, A를 정수라, 그러니까 A라는 건 상수라는 뜻이에요. 거기 있는 정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수, 그 다음에 제로, 마이너스, 자연수, 마이너스 정수가 아니고 그냥 상수 A라고 했을 때, A가 됐을 때가 뭐냐면 그 값을 갔을 때 F 알파 플러스 F 베타 A의 값을 뭐하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문제를 잘 보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유럽 갈 때는 통합합니다. 3층하고 2층을 통합을 하고 내가 다 만들어 놓고 갈 거예요. 기출 문제를 베타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초중급 문제 일단 그거만 내가 와서 할 거고 문제를 다 만들어 놓고 갈 거야. 한상관 선생님이 그거 가지고 할 거야. 그래서 기출 문제집 2024, 2025 학 대비 가장 최근 거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는 일본책을 다 사셔야 돼요. 요걸 팔아. 사립대편, 간책편 책을 직접 사가지고 프린터를 줄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가지고 직접 사가 한 권에 5만 원씩밖에 안 해요. 두 권을 사서 국립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 한 권 더 사야지, 그지? 세 권에 15만 원밖에 안 해요. 오케이? 한 권에 5,000원 정도 하니까 그렇게 할 거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교재는 지금 다 만들고 있고요. 자, 뭐 그런 건 그렇고, 자 일단은 문제를 잘 보세요. fx는 x의 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x 이퀄 알파고 알파보다는 베타 여기서 극값을 그리고 f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 이때 a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그럼 이제 얘도 우리가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합시다.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가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뭐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베타가 더 크니까. 그리고 3차함수의 그래프는 최고차익 양수 밑에서부터 옵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가 아니고
그 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인데 얘는 정체가 뭐냐? f-x를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대충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얘는 몇 차냐면 얘는 2차고 두 근 서로 다른 두 2차하고 서로 다른 두 근이다 그러면 80%가 뭐야? 근과 개수의 관계 아니면 80. 오케이? 딱 보자마자 오케이 A가 있으니까 알파 베타가 직접 못 구하니까 구하라는 거야. 3차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올 것이다. 알파하고 베타가 얘네들의 정체가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에서 뒷값을 다니니까 0이다. 그러면 오케이. 얘네들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2차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 아니면 뭐다? 판별식. 2차에서 쓸 수 있는 건 이론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근과 개수의 관계하고 뭐 판별식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얘는 근과 개수의 관계일 것이다. 얘네들 보인다는 얘기죠. 그 정도 문제를 쭉 읽으면서 오케이 근과 개수의 관계 오케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얼마 a 이꼴 제곱가 되지. 그럼 뭐가 되느냐?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마이너스 2a가 되고 알파 베타는 얼마가 돼요? 3분의 이렇게 나왔죠. 쟤는 반드시 쓸 거야. 오케이, 그리고 뭐라 그랬죠? 자, 서로 다른 두 실이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얘가 이렇게 놀 수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뭐니 서로 다른 몇 개의 실은 두 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해야 돼. 두 번째. 4분의 d를 쓰게 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크다. 되겠니? 응? 그럼 얘는 a가 되고 a 마이너스 3 되고 얘가 0보다 크다. a는 0보다 작고 a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알아요? 오케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a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a 값을 열심히 구했는데 다 답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얘를 빼먹으면 빵점이지. 빵점. 왜? a 값을 구하더라도 요 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찍어낼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하다는 건 얘는 거의 다 가더라고. 90%. 얘를 놓쳐요.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이러한 유의 문제 딱 보면 아까 얘기했죠. 미분에서 0에 대해서 서로를 두실면은 근과 개수의 관계 판별. 그냥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얘도 하란 말이야. 얘가 쓰이든 안 쓰이든. 이렇게 입시에서. 얘 무조건 하고 쓰이든 안 쓰이든 무조건 두 개 갖고 간다. 이렇게 간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되냐면 봐봐. 이제 눈에 보여야 돼. 오케이. 얘네들은 저기다 알파 집어넣어. 베타 집어넣는 게 2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수학적으로 가는 거야. 쟤는 어떻게 가느냐? 요것만 잘하면 주면 돼. 알파에 베타 얘를 알파 집어넣고 베타 집어넣는데 알파를 알파 요거가 되겠고 a의 알파의 제곱에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이꼴 얼마니? 얘가 얼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f의 알파 하면 알파의 세제곱 나오죠. f의 베타 하면 베타의 세제곱이죠. 딱 보고 시계 연산.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수업 처음 할 때 내 얘기. 시계 연산이 빠르지 않으면 점점 갈수록 수학의 공부의 속도는 늦어진다. 왜? 이게 4제곱도 나오고 막 그래요. 5제곱부터 해가지고 그러한 계산이 빨라야 기출문제를 빠르게 풀 수가 있어 속도가 붙는 건데 계산이 안 되면 늦지. 이게 걱정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뭐가 되냐면 여기서 이로 넘어가는데 20초 만에 풀 수 있을 정도로 계산이 빨라야 된다는 겁니다.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더하기 1을 끝난 거지. 그 다음 내가 강의할 필요가
억지로 그렇죠? 플러스 이렇게 응? 이거는 간단한 식의 연산이죠. 개요 동경 있거든 의대 그다음에 뭐 동경 수익 뭐 보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산이 복잡해요. 계산 평소에 연습 잘하면 끝났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강의할 게 없는 거야. 왜? 얘가 알파 베타의 자리에 들어. 곱이 얘가 여기 들어와서 계산하면 돼. A에 대한 식이 되는 거야. A에 대한 몇 차 가져요? 3차. 무슨 법? 그림적. 오케이? 인수분해해서 답을 구하면 된다. 당연히 이제 저렇게 나옵니다. 뭐가 되냐면 A의 제곱에 얼마가 나오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2A 자, 그렇죠. A 꼴 제로고 A 꼴 얼마니? 2분의 9 이걸 답으로 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A는 안 들어, 0은 안 들어간다는 거지. 얘만 답이라는 게 조심해야 될 사항. 그래서 이런 내용의 문제가 나오면 둘 다 해놓고 해. 얘가 필요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우연히 둘 다 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한 경우만 되는 거니까 더 좋은 문제지. 그치?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보내는 문제도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응? 중요한 거고 밑에 있는 검토는 우리나라에서 설명하는 거죠. 수능 설명하는 거. 오케이? 어쨌든 여기까지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휴식을 취하시고